마음속 들여다봐야죠. 궁금한 심리 Y입니다.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혜인입니다. 지난주부터 푹푹 치더니 오늘은 그래도 바람이 좀 선선한 것 같아요. 계시는 곳은 어떻습니까? 뭐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슷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우리 마음속 들여다봅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할까요? 오늘은 제가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예. 저번주 제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죠? 그렇죠. 예, 개인정보 보호 뭐 이야기하면서 외상후 네. 스트레스 장애 PTSD 이야기했고요. 언론이라던가 이런 데에도 PTSD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청취자분들 이해를 조금 돕고 시작하기 위해 가지고요. 이런 게 PTSD인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제가 얼마 전 이거 진짜로 겪었던 일인데 한 몇 주 전인데 네. 설거지를 하다가 식도 있잖아요. 칼요. 네. 네. 칼에 손가락이 찍혔는데 좀 많이 다쳤어요. 아이고. 그러고 나서 뭐 응급조치는 해가지고 괜찮았습니다만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가만히 있는 칼만 봐도 그냥 무섭고 두렵고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것도 PTSD의 일종일까요? 그렇긴 한데 이제 그게 얼마나 오래 가느냐 거죠. 네, 만약에 그게 3개월 이상 계속 지속이 되면 이거는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인데요. 예. 대개의 경우 그렇게 되었을 때 한동안 뭐 한 달 미만으로는 조금 그러다가 그 이후부터는 또 칼을 사용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자유로워지실 거예요. 다들 칼에 베인 경험은 있지만 지금 다들 잘 쓰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거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 알아보도록 하죠.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저희가 증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좀 사건이 반복적으로 생각나는 침투 증상, 그다음에 최대한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것들을 회피하려는 거, 그리고 생각과 기분에 미치는 부정적인 어떤 영향, 그리고 내 각성과 반응의 영향, 내 몸의 반응의 영향, 이런 것들의 증상이 있습니다. 4가지 정도로 크게 구분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하나하나 알아보죠. 침투 증상 뭘까요? 먼저 침투 증상이라는 건 외상성 사건이 의지와 관계없이 계속 생각나거나 반복되는 어떤 악몽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 사건을 단순히 기억하는 걸 넘어서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체험하는 회상을 경험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극심한 어떤 반응을 경험하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이 불꽃놀이 폭죽 소리만 들어도 그 전쟁이 막 재현되고요. 또 노랑머리를 가진 사람에게 예컨대 성폭행을 당했다면 노란색 풍성의 허공에 동동 떠다니는 것만 봐도 똑같은 증상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구나. 특히나 오늘이 또 한국전쟁 74주년인데 맞습니다. 전쟁 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특히 베트남전을 배경으로 한 미국 영화들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뭐라고 하더라? 플래시백 네, 현상? 그렇죠.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네네. 네, 요런 어떤 플래시백 현상과 함께요. 또 좀 전에 전쟁 말씀하셨는데 전쟁 참전 용사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그런 곳은 무조건 피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그렇겠네. 회피 증상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집단 폭행을 당했던 공원이나 교실에 들어가는 걸 피하거나 또는 혹시나 만약에 전쟁에 참여했는데 그 상대편 어떤 인종의 사람들이 나와 다른 인종이라면 그들을 피하는 거죠. 예. 그래서 외상성 사건 자체에 관한 어떤 생각이나 느낌, 대화를 모두 다 차단하고 피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정말 본능 같기도 해요. 회피 증상 같은 경우는 그렇죠. 말이죠. 예. 자, 그럼 3번째입니다. 생각과 기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이거 네. 뭘까요? 이거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외상성인 사건의 중요한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해리성 기억 상실이라고도 하는데요. 예. 정서적으로 굉장히 둔하고 무감각해지거나 다른 사람과 좀 분리가 되어져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전쟁에 참전은 했는데 난 그런 적 없는데 뭐 이런 식의 반응이라든지 거기 같이 갔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내가 거기에 갔었어? 이런 거죠. 그러면서 좀 우울한 정서가 일반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예전에 굉장히 재미있게 했던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 좀 심드렁하고 흥미를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게 나타났다가 또 나타나지 않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해리성 네, 기억 상실이. 물론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말씀을 하시니까 안정효 선생이 쓴 하얀 전쟁이라는 소설. 네네, 맞습니다. 거기서 이 모습을 본 것 같네요. 네.
자, 또 어떤 증상이 이어질까요? 사건에 관한 어떤 생각이 왜곡되어져서 자신에게 발생한 일을 막 굉장히 자책하거나 타인을 비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 사건에서 모두 다 이제 그랬는데 나만 살아남았다. 예컨대 그렇다면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죠. 예. 이 안타까움과 두려움과 공포와 분노와 수치 같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만 느낄 수 있고 행복하거나 만족하거나 사랑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정서는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것도 우리 주변에서 참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몇 차례 큰일을 겪으면서 이런 모습들도 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증상 어떤 걸까요? 네, 마지막으로 어떤 각성과 반응의 변화인데요. 잠들기가 어렵거나 집중이 제대로 안 되거나 또 위험에 대한 경고 징후에 또 과도하게 경계되어져서 너무 쉽게 화들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본인의 반응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갑자기 분노 폭발적인 어떤 행동을 한다거나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해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예, 위험한 게 이렇게 이어집니다만 이거 말고도 증상들이 또 있겠죠? 네. 이런 주된 4가지 증상 이외에 불안을 줄이고 싶어 해서 굉장히 의례적이거나 강박적인 행동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폭력 피해자가 너무 자주 손을 씻거나 목욕을 하면서 깨끗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예. 또 뭐 술을 마셔서 좀 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알코올이나 또 불법적인 어떤 약물로 증상을 완화하고 싶어 해서 물질 사용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문학이나 영화 작품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데서 네, 말씀하신 장면들을 다 보게 되고 타자의 입장에서 그런 장면을 볼 때 뭐랄까요, 공감하게 되면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아,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는 어떻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치료가 가능한가요? 아, 네,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일단 첫 번째는 외상을 경험한 어떤 상황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의심을 계속하게 되거든요. 예. 만약에 가정 내에서 폭행과 학대가 일어났다거나 전쟁에 참여했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전문가로부터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지도를 받고 안전하게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네, 그 외에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진짜 혼자서는 해결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얼핏 듣기에도 그렇고 말이죠. 네. 이게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치료가 되는지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외상에 대해서는 심리치료와 크게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심리치료 중에는 인지행동치료라고 하는 것과 노출치료,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마음챙김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지행동치료와 노출치료는 사실 그 이론적인 맥락은 같습니다. 스트레스의 어떤 본질과 그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신체와 생각의 반응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내가 이전과 다르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고치고 수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외상성 사건과 그것과 관련된 반응에 대해서 사고를 전환할 수 있어야지 되고요. 외상의 경험과 기억을 또 치료해주는 치료자와 함께 피하고 싶은 외상이 아니라 좀 맞닥뜨려서 수정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이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치료적 노출이 포함되어지고 이 노출 치료라는 건 그걸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호감이 떠다니는 노란색 풍선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데 계속 그걸 그 사람으로 잘못 인지하면 안 되니까 내 생각이 잘못 인지되지 않도록 사고를 수정하는 것과 동시에 그 비슷한 상황을 안전한 치료자와 함께 경험해보고 잘못되었다는 걸 수정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마음챙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불안을 줄이고 조절하면서 이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 이런 이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고,
제가 예전에 번아웃을 한번 겪어가지고요. 굉장히 좀 네. 힘들었었는데, 저는 이 마음이나 정신의 문제니까 약물이 크게 저거 될까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었거든요. 아, 맞습니다. 예, 이 경우에도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예, 계속해서 떠오르는 어떤 부정적인 사고나 이미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좀 향정신성 약물이 처방되어져야지 될 수도 있고요. 좀 너무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면 좀 항우울제를 복용해야지 되기도 하고요. 또 지속적으로 내가 불안해서 안절부절하다면 항불안제를 좀 처방받아서 병행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쭉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느끼셨겠지만 이게 좀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과정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을 경험한다는 것은 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 외상을 경험하지 않는 어떤 상황에 안정감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것만큼이나 내가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가져왔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심리치료도 또 약물치료도 이렇게 병행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궁금해진 게요. 네네. 당사자도 당사자입니다만 그걸 보고 지켜보고 있는 옆에 있는 가족이랄지 이런 사람들도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 물론입니다. 일단 사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당사자와 같이 한 몸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어떨 때 어떤 이제 주위 사람들 중에는 막 화를 내거나 왜 그러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똑같이 동화되어져서 힘든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사실 화를 내는 사람도 동화되는 사람도 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도망가고 싶게 만들고 피하고 싶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병행해서 같이 치료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마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많이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궁금한 심리 Y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